네, 고강도 통화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 경제가 불황을 피해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던 임금 급등세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드린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기대감 커지고 있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골디락스란 말 이제 앞으로 요거 좀 우리 유념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골드락스, 골드는 금이고 락스는 머릿결입니다. 그러니까 예. 금발 미녀, 금발의 소녀 이런 것을 흔히 골디락스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세 마리 곰 동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아빠 곰은 뚱뚱해, 예. 엄마 곰은 홀쭉해, 예. 그런데 아기 곰은 아주 적당하다. 그게 바로 골디락스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홀쭉하지도 않고 먹기 딱 좋은 거. 자, 인생 만사가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음식 같은 거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음식에서 짜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만되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적당량 먹는 것이 딱 중요한데요. 경제 현상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 오르는 거. 예. 자, 그러면 적당한 게 어디 선이냐? 우리가 경제정책의 목표를 토끼 두 마리 잡는 것에 흔히 비유합니다. 예. 왼쪽 손으로는 물가라는 토끼를 잡고 오른쪽 손으로는 성장이라는 토끼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요. 이 토끼와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성장과 물가라는 토끼는 하나를 너무 많이 잡으면 한쪽은 달아나 버려서 네. 두 개를 동시에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히 토끼도 한 50% 정도 힘으로 잡고 그러니까 왼쪽 토끼는 성장 토끼, 그다음에 오른쪽 토끼는 물가 토끼도 50% 힘으로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바로 골디락스 상황이 드디어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예요. 예. 지난 주말에 미국 노동부가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고용 보고서에는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지표거든요. 자,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시간당 평균 임금, 저게 위쪽에 파란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임금 상승률인데요. 예. 이게 12월 달 4.6%로 그동안에 쭉 5%인데 이게 4%도 뚝 떨어졌어요. 예.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임금이 적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절약하고 덜 쓰겠죠. 그러려면 소비자 물가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실업률. 임금이 떨어지면 보통은 일자리 사정이 아주 악화돼서 실업률이 막 올라갈 때 임금이 보통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 공급에서 누구든지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는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러면 임금을 떨어뜨려서라도 그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실업률도 낮아서 또 말이죠. 실업률도 지금 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3.5, 3.6대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실업률이 사실 지난달에 3.6이었는데 저게 숫자가 조정이 된 겁니다. 계절 조정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좀 떨어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 고용 사정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자, 임금은 좋아졌다. 임금이 좋아졌다는 것은 임금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죠. 물가가 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성장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 다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성장 토끼, 오른쪽에 있는 물가 토끼 두 개를 다 잡은 겁니다. 어느 한쪽이 뜨겁지도 않고 적당한 바로 영국 전래 동화에 나오는 곰 세 마리 가족에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들어갔을 때 뜨겁지도 않고 너무 식지도 않은 딱 적당한 자, 이 상태가 만약에 계속이 된다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리 인하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현 상태에서의 골디락스 장세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되게 좋은 사인인 거네요. 저희 가장 이상적인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안을 골디락스 장세, 골디락스를 향해 가자.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주 목표입니다. 근데 저희가 11월, 12월만 해도 계속 어렵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상태가 나올 거라 박사님 예상하셨어요? 뭐 언제 나오리라고는 정확한 타이밍은 저도 모르지만은 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그 속도 조절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예. 언젠가는 오리라고 했는데 12월 달에 나타내라고는 저도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르셨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골디락스 상태가 기조적으로 고착적으로 굳어졌느냐. 그랬다면 정말 좋은 얘기인데 아주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반짝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 물가도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두 개가 골디락스 상황에서 맞아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서너 달 정도 이게 계속 가봐야 아하. 이제 골디락스라고 그러지 한 번 좋아졌다고 어느 날 달리기 선수가 뛰는데 어느 날 뭐 아니면 운동 선수가 골에 슛을 넣는데 어느 날 3점 슛이 한 2개 들어갔다고 난 3점 슛 천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뭐냐면 금리 인상 현재 같은 분위기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명분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없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한 3, 4개월은 가야지 좀 뭐 이걸 금리를 이제 멈추고 좀 내리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딱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두 지표만 놓고 보면 골디락스인데 나머지 지표는 아직도 골디락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 지수 이게 22만 개나 늘어났거든요. 보통 한 15만 개 정도 늘어나야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일자리 여전히 지금 많이 창출되고 있고요. 또 물가 상황도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디락스의 신호가 한 곳에라도 왔다라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골디락스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연준의 FOMC 현재 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빅스텝일 것이냐, 베이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쪽 부분에라서도 골디락스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2월 1일 날 미국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빅스텝 시대도 끝났다. 이렇게 감히 진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도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추웠다가 오늘 더웠다가 뭐 이럴 수 있는 날씨처럼 최근에 경제의 어떤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12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12일에 이게 6%대로 좀 내려올 거라 이제 전망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안 나오면 그게 또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이 CPI의 선행지수거든요. CPI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합니다. 네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요. 연준의 통화 중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네. 자, 지금 일단 소비자 물가가 크게 안정이 되면 이 또한 미국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 현재 뉴욕 증시 컨센서스 전문기관들의 예측에 합산을 해보면 6.6%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치는 6.6%예요. 예. 이 지난 11월 달이 7.1%였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제가 보기에도 6%로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7%대가 6%로 떨어질 겁니다. 요게 미국 CPI가 제일 높았던 때가 지난 6월 달에 9.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랬었죠.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8%로 떨어져 7%로 떨어져 이제는 드디어 6%. 네. 거의 3분의 1은 이제 잡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물가지수 또한 한 두세 달 더 내려간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목맬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6%로 떨어지는 것은 좀 뭐 확실하다 이래 보는데 그 안에 구성 내용에 있어서 현재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유럽이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스값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내리고 있어요. 이런 요인들 이것은 통화량이나 금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공급 요인이다 말이죠. 그런 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6%로 내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비스 물가가 좀 내려줘야 돼요. 그게 내려야 되는군요. 만약에 서비스 에너지 물가가 값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CPI가 종합적으로 6% 가봤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미국 연준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렇군요. 통화량의 관계가 높은 소비자 물가의 구성 항목 그 대목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6%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 안에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그 금리도 그렇고요. 한국은행이 오는 13일에 사상 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뭐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어느 부분을 변수로 보면서 예상을 좀 해야 될까요? 예,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높으냐 낮으냐. 국내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변수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얼마냐 있는데 이 대목이 더 중요하죠. 지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5%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에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는 3.25%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려 1.25%포인트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 금리가 높으면 우리 돈이 미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금리 격차가 가장 높았던 때가 1.50%입니다. 예. 만약에 이번 주말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금리는 3.25가 되는데 미국은 2월 초에 금리 한 번 더 0.25 올릴 올리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 되면 5%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두 차이가 1.50%로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태로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환율 문제 이런 게 불안이 올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물가도 지금 5% 여전히 우리나라 CPI 5%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고 2월 달이나 4월 달에 또 금리 올릴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 증권시장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한국의 최종 금리, 한국에서 가장 금리가 높았을 때 피크는 3.7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25니까 금리 2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베이비 정도 2번 정도 예,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얘기했던 부분은 올 초반, 올해 초 이제 경제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기는 예상이 뭐 좀 얘기가 어쨌든 좋지 않을 거다 얘기는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만 나오는 어떤 실적들이 나올 때마다 더 한 번씩 충격을 더 먹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닝 시즌 시작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LG 같은 경우는 90% 넘게 지난해 대비 그렇게 내려갔었고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오히려 호실적이 어딜까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른 거죠 이번 맞습니다. 상황은요, 예. 그렇죠? 그야말로 실적 참사.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 재앙 수준의 디자스터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삼성과 LG가 4분기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했는데 두 회사 아주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69% 감소했고요. 네. LG전자 9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90% 감소했다는 앞자리가 것은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익 다 갉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두 회사는 가장 잘 나가는 회사란 말이죠. 돈도 많고 기업체 내에서의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물건을 계속 팔고 싶으면 바게닝 파워가 크기 때문에 더 팔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바게닝 파워가 못하는 회사들, 요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1주, 2주 있으면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그때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야말로 통곡의 곡소리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도 올 1분기 실적이 4월 달에 나오는데 적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9개월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이 올 수 있고요. 예.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지금 골디락스의 반대말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골디락스라는 것은
성장도 되는데 물가도 잡는 거. 그렇죠. 양쪽이 따끈따끈하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말로 성장은 침체하는데 지금처럼 실적이 마구 나빠지는데 물가도 안 잡혀서 물가는 나쁜 그것이 골디락스 반대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느냐 아니면 골디락스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운명의 갈림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전미 경제학회 예.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뉴올리안즈에서 새해 경제 전망을 했는데 한 70% 정도의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장기 침체, 지금 골디락스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네. 2, 3년간 구조적인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 신호가 바로 기업의 실적 침체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기업은 월급을 깎을 수밖에 없고 또 해고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고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되면 물건을 더 많이 못 사게 돼서 악순환이 길어졌어. 그런데 물가는 안 잡히고 있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인데요. 골디락스로 갈 것이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냐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금 현명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